자, 안녕하십니까. 마켓리더 골디락스의 이주영입니다. 자, 8월달 들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드디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주었는데, 일봉상 이게 이제 과연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그널을 어떻게 보고 8월달, 9월달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통해서. 자,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고, 7월 달에 거의 한 30%가 넘는 폭락,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고, 이주영 대표가 가장 추세를 볼 때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일목균형표상에 보시게 되면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월봉상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마이너스 37%까지 거의 40%가 넘는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10월선에서 일봉상 추세 전환 시그널이 어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CPI, PPI가 우호적으로 좀 발표가 나오면서 갭 상승했다가 숨을 쉬고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보통은 이제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 이 안에서 횡보 등락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거나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데, 추세 전환 쪽이 상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뢰도 과연 진짜 상방이 될 수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면 역시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금리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돈값이고, 돈값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올 초에 한 4.2% 하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4% 아래때까지 보시면 이렇게 4% 아래때까지 좀 떨어졌다가 3월달 들어서 다시 이제 4.4를 한 번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우리가 이제 연초 대비 예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금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됐다? 급락이 나왔다. 근데 이제 주식 금리라는 것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7, 4.8, 4.9, 5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이제 고점 부근 또는 지수 바닥권에 왔는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매도하고 나면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주가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움직이지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거나 기울기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꺾이거나 또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재 수준 4.6, 4.7, 4.8은 무릎에 싸서 어깨에 파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5%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 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수가 폭락이 나오겠죠. 그 폭락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5가 넘어가면 코스피 PBR 밴드가 0.9, 0.8, 0.7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0.9 밑에서 사서 1년 있다가 수익 내고 팔 확률은 95%고요. 2년 있다가 수익 낼 확률은 100%입니다. 0.8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1년 후에 수익 날 확률은 100%. 2년 후에 수익 날 확률은 100%. 그러니까 신용 매수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5%가 넘어가도 여전히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 5%를 넘어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이제 그 8월 6일 날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 국채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왜 안 늘었느냐?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줄인 게 아니고 분기 차입 필요액은 6,700억에서 7,390억으로 뭐 전쟁 비용 등 기타의 이유로 늘어났지만 장기채 발행을 하지 않고 단기채로 대체를 했다. 요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려막기, 카드깡, 그죠? 필요 금액은 있지만 지금은 벤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월가의 시선은 뭐냐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월가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격화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재무부가 관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제 CPI, PPI 발표되면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왔고, 그 다음에 9월달 금리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좋아서 좋다기보다는 너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져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이제 이란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놓고 전쟁이 격화될 거냐 아니면 둔화될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격화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르무즈 완전 장악.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이란에는 이제 해군도 공군도 없다. 남아있는 병사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다. 나라가 망가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 뿐이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게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던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 그러나 전쟁이 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했더니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쪽은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원유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10년물 국채가 4.6, 4.7, 4.8 떠오른 단어가 있죠. 트럼프 타코입니다. 트럼프가 몸을 사리고 금리가 올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수준이지만 중간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미사일 재고가 이렇게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는 8월달, 9월달, 10월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는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상하지 않고 중간 선거가 지나서 협상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강경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8월달, 9월달, 10월달은 협상 쪽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일봉상의 추세 전환 시그널은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수급적인 요인, 연기금 리밸런싱도 있었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차입금 금액, 신용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삼전 닉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묻지마식 매도를 했던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탈을 훼손시켰던 악재들은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해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AI에 대한 견고한 투자,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인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계속 거의 다 해결이 다 끝났죠.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금리 수준,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큰 흐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왔던 코스피 코스닥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진바닥이냐, 단기 9월달까지 봤을 때 진바닥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좀 구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